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기 반등은 이미 시작됐고 오히려 이제 하락 추세의 재시작을 언제 우리가 올라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접근하면 될지, 오늘은 자세한 가격 전략은 아니지만 저의 개략적인 어떤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다 요약해서 다시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하락할지 코스피 200 월봉 차트를 두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꽤나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때 2008년 금융위기 때 260에서 130까지 50% 하락했다는 점에 빗대어서 볼 때 2023년에 이번에 침체 위기가 온다면 450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의 절반인 225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아니라면 이 200선이 올라오고 있는 이 260선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260까지 만약에 밀더라도 매수 구간인데, 거기까지 한 방에 지금 더 밀 것 같지는 않다는 이유로 상승 파동이 한 번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1주, 2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시황이고 말씀드렸던 시황입니다. 저번 주에는 코스피 200 단기 저점인 것 같다라면서 근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하락 추세인 건 알겠는데 주봉상으로 연속으로 4개의 음봉이 나와서 이대로 더 내려 음봉이 출현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리고 추세 채널의 이제 하단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에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락 악재가 노출될 만큼 노출됐고, 이제는 뭐 호재라고 보이는 것도 거꾸로 악재를 해석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1차적으로 어떤 물량까지 일부분 소화를 하면서 단기 반등을 위한 국면은 만들어졌다. 시장 심리도 최대한 매도할 만큼은 매도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라고 보았고, 이거는 이제 1주 지나서 업데이트된 차트인 거죠. 첫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로 제가 대체해서 이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대응 중입니다. 저번에 전략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실천을 해서 대응 중인데요. 예, 코덱스 200을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저의 가격 전략은 35,500원에서 사고, 또 30,000원에서도 사고, 그리고 29,500원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요 정도에서 다 나눠서 살 예정이었고, 요 봉에 요 날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더 사겠다. 왜냐면 지금 요 선을 이거를 이렇게 이탈했는데 더 깰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퍼를 제가 더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지지받고 그냥 또 깰까 말까 하다가 또 이렇게 돌려버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350원, 이때도 35,500원에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을 살짝 보고 있을 때 얘가 조금 더 훅 빠지길래 여기에 매수 걸어놓지도 않고 조금 더 밑에 걸어놔서 거의 최저점에 잘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금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물론 지금 또 봉이 이상해져서 아마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아마 30,000원이나 29,500원을 지금 이번 7월 내에 또 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코덱스 200은 요 비중대로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향후 코스피 200을 전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맞게 저의 시나리오를 구축해서 그대로 실천해야 될 텐데, 코스피 200하고 지금 코덱스 200을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종목과 시장의 차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좀 더 차트를 예쁜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코스피 200이 좋은 것 같아서요. 제가 시장 전체를 설명할 때는 코스피 200 일봉으로 말씀드립니다. 파란색은 200선이고요. 얘는 50선이고, 빨강색은 50선이고요. 초록색은 25선입니다. 저번 차트에서는 제가 25선은 안 들고 왔는데 조금 더 단기 흐름도 보고자 25선도 들고 왔습니다. 하락 추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제 반등 파동이 반등하는 상승 파동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죠? 이제 가격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가격을 따져볼 텐데, 요 320이라는 가격, 그건 전고점입니다.
그리고 25선이라는 단기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항이 맞아요. 예, 당연합니다. 여기서 한번 걸리겠죠. 330은 요 50선이 내려오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저항대라고 잠정적으로 볼 수 있고, 제가 보는 저항대는 특히 여기입니다. 340은 요 전 저점이 바로 340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이 세 개 중에서 지금 한 요 정도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점상으로는 이번 달에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의 어떤 우리가 시장 변곡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시점상으로 7월에 CPI 발표가 있죠. 그리고 FOMC 의사록 또 나와서 또 금리를 또 많이 올리게 될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죠. 이 320, 330, 340이라는 의미 있는 가격과 7월의 두 가지 이벤트가 어떻게 맞물려서 움직일지에 대한 저희 시나리오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7월 13일이라는 이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이 시점 라인, 그리고 7월 27일에라는 이렇게 날짜에 그려져 있는 시점 라인을 기준으로 제 마음대로 그래프를 그렸고요. 저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가정해 본 겁니다. 7월 13일에 보면은 미국의 CPI가 발표됩니다. 이 물가 지수의 지금 예측치를 보면은 지금 이 8.8% 물가가 8.8% 오른다는 게 정말 끔찍한 수준인데, 이렇게 예측을 해놨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8.8%라는 수치까지 세게 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저는 이것보다 낮게 실제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시장은 뭐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만약에 이것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다고 보기보다 이미 금리를 올리겠다고 법석을 쳐놨는데, 바로 이 이후에 보면 7월 27일 날에 금리 결정해서 발표하는 이벤트가 있죠. 2주 후에 이러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러한 물가가 오른 것을 보고 잘 대응하겠거니라는 심리가 오히려 발동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즉 이게 높은 확률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그게 시장을 다시 한번 꺾을 만한 요인으로는, 즉 그것의 하락에 이용할 만한, 갖다 붙일 만한 그러한 어떤 파워는, 즉 물가 상승률의 어떤 그런 악재적인 파워는 많이 소진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까지 이렇게 오르고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충분히 이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재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금리 발표한 다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심지어 이 금리를 아마도 뭐 1%까지 올린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저는 시장이 오를 만한 동력까지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금리 발표가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얘가 하락과 상승을 결정지으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그리고 나서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엄청난 하락 추세를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서 그린 이 하락 파동은 제가 시점이나 가격을 맞춰서 그린 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그린 겁니다. 이 상승도 마찬가지고요. 뭐 가격이나 시점까지를 맞추셨다기보다는 적어도 이 시점은 7월 13일과 7월 27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 7월 27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점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330은 가면 좋겠지만 340은 절대 못 넘는다 라는 것이 저희 뷰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죠, 그죠? 이 그림을 가지고서 대응을 한다면 330 밑에서는 매수죠, 그죠? 다만 지금 이미 여기에 바닥에서 이만큼 떠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은 올라갈 폭이 별로 없잖아요. 뭐 1대2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 매수하기는 전 늦었고요. 저처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이미 매수한 자들만이 지금 보유를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신규로 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330 위에서는 매도,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롱숏 플레이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텐데요.
코덱스 200의 일봉이고요. 그것에 반대되는 상품인 코덱스 인버스 일봉입니다. 두 개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은 익히 잘 알려져 있고 또 이 차트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를 정방향으로 추정하는 상품이고 얘는 역방향으로 추정하는 상품이죠. 이미 이 코덱스 200의 경우 즉 정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은 신규 매수는 이미 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요 위치에서 신규 매수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녀석이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저는 여기까지는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 여기는 때려 죽여도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뚫고 후행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기 올라오면 무조건 매도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노란색으로 박스 친 가격대가 인버스 일봉에서 보면 요 가격대거든요. 그게 바로 4,650에서 4,750 정도 되는 이 가격대입니다. 만약에 이 인버스 상품이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온다면 여기서는 즉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랑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죠? 왼쪽에 있는 차트랑. 이것은 추가 하락장, 즉 하락장이면 얘는 오르니까요. 그죠? 추가 하락장 내지는 박스권에 대한 확실한 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적어도 이 안에서 놀게 된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요 5,100원을 목표로 삼은 채 요 가격대에서는 매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야, 정방향하고 지금 역방향을 동시에 사겠다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항상 우리가 드는 의문은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잡고 있으면 올라가면 올라갈 때, 즉 매수 방향으로 베팅을 했을 때 내려오면은 또 손실을 입게 되고 또 매도 방향으로 베팅을 했을 때 가격이 오르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니까 양쪽으로 다 털리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방향 상품을 매수해 놨고 지금은 가격이 상승 기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품이 거꾸로 그대로 처박혀 올 경우에 본전 청산 내지는 제가 지금 본전 청산이라고만 해왔습니다만 아마 저는 제가 수립해 놓은 분할 매수 전략에 따라서 하단에서 더 사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구축해 놓은 시나리오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녀석이 더 올라와서 매도 방향으로 베팅할 수 있는 상품, 즉 이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준다면 이미 이렇게 수익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매도 방향의 새로운 상품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라도 이 두 상품을 동시에 약분하듯이 동시에 우리가 청산해버리면 이미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 수익은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향에서 이미 약간의 수익을 얻은 상태, 즉 유리한 고지까지는 아니어도 유리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되면 해칭을 한다고 해서 양싸다귀를 맞을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코덱스 200의 지금 이 그림 때문에 지금 가려졌는데 한 요쯤 여기에서 이제 3만 원 정도에서 3만 500원 정도에서 신규 매수를 했다면 이제 올라올 때마다 즉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코덱스 인버스 일봉을 어떻게 매수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이제 7월 CPI 발표 그리고 7월 FOMC가 지난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주식시장 하락세는 충분히 더 이어진다고 보는 사람이고 하지만 단기 반등은 이미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미 상승 파동은 바닥 매수자의 보유 영역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을 지금 샀으니까 33,000까지 올라오길 기대하면서 오면 바로 청산을 해버릴 그런 생각입니다. 하락장에서 상승 파동을 오래 잡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반대되는 상품인 코덱스 인버스 신규 매수 전략을 오히려 고민합니다. 7월 중후반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가격적으로는 4,800원에 가까울 시 분할 매수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아직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개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마도 이러한 가격대에서 적당히 3번 정도 나누어 사서 다시 한번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올리는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기 반등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는 하락 추세가 다시 시작될 때가 언젠지 우리가 노려야 될 것이며 그것은 7월 중후반일 것 같은데 그때 코덱스 인버스에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